계약 성립 관련 기출문제 속 핵심 쟁점들 지금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계약은 청약이랑 승낙 이 두 가지 의사표시가 딱 합쳐져야 성립되잖아요. 근데 기출문제들을 보면요. 계약이 정확히 언제 효력을 갖게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첫째, 계약 성립의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냈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승낙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망했더라도 그 편지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도착만 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겁니다. 둘째, 의사와 표시가 어긋났을 땐 계약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착오가 있었다면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여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건 시세를 좀 잘못 알았다. 이런 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라 취소가 어렵죠. 물론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요. 셋째, 계약금 계약에선 이행의 착수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정해진 날짜 전이라도 중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행에 착수하면 상대방은 계약금만으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성립 기출문제의 핵심은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 그리고 일단 성립된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계약 해제 관련 기출문제의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민법 시험에서 계약의 해제 파트는요,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계약 관계를 끝낼 수 있는지 이걸 묻는 정말 단골 출제 영역이에요. 첫째, 해제권의 법적 성격은 형성권이라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동의 없이 그냥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바로 생기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즉, 합의가 아니라 한쪽의 통보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기출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다른 쪽은 더 이상 계약금 포기나 2배 반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기 전 이행 착수도 유효하다는 점이에요.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다, 이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금일 같은 정해진 날짜 전이라도 중도금을 미리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상대방의 계약금 해제권은 소멸됩니다. 결국 계약 해제 문제의 핵심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한 기출문제의 핵심 쟁점 아주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 때 그럼 저도 그냥 제 의무부터 해야 할까요? 아니죠. 바로 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가 해야 나도 한다. 이 공평의 원칙을 법으로 딱 보장해주는 거죠. 핵심은 딱 2가지인데요. 첫째, 두 의무가 같은 계약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이 가게를 비워줘야 할 의무랑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생긴 손해배상 의무는요, 뿌리가 달라요. 가게 비워주는 건 임대차 계약 때문이지만 손해배상은 법률 위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 이 권리는 내 의무의 소멸시효를 멈추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내 의무의 유통기한, 즉 소멸시효 시계가 아예 멈춰버려요. 상대방 때문에 내 권리가 사라지는 억울한 일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결국 동시이행관계를 판단할 땐 이 2가지, 동일한 계약에서 비롯된 채무인지 그리고 내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위험부담과 후발적 불능에 대한 핵심 쟁점,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딱 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갑자기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정부에 싹 수용돼 버렸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계약하고 나서 이행이 불가능해진 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생기는 손실,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가 바로 위험부담의 핵심 문제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잘못인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집을 판 사람, 그러니까 채무자 잘못으로 불이 났다. 그럼 이건 그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로 가는 거고요. 하지만 지진이나 국가 수용처럼 양쪽 다 잘못이 없을 때 바로 이때 위험부담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 그럼 원칙은 뭐냐? 위험은 파는 사람, 즉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도 없이 건물이 사라졌으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 받은 계약금이 있다,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외가 있어요. 이번엔 사는 사람, 즉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때냐면 매수인 과실로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거나 아니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하는 걸 미루다가 그러니까 수령 지체 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예요.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여전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누구의 잘못도 없다면 손실은 파는 사람이 떠안는 게 원칙이지만 사는 사람의 책임이 있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계약금 계약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 지금부터 딱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금을 걸잖아요. 이게 사실상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해약금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이행의 착수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이게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핵심 포인트 3가지 바로 가볼까요? 첫째,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딱 정해져 있어도요. 그날까지 꼭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날짜보다 먼저 중도금을 주는 것도 유효한 이행의 착수로 인정돼요. 둘째, 이렇게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매도인은 계약금 2배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매수인에겐 계약을 확정짓는 아주 강력한 수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약 매도인 입장에서 이걸 막고 싶다면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 전에는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만 해요. 결국 계약의 운명은 달력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계약 해제 관련 기출문제 핵심 딱 정리해드릴게요. 민법 시험에서 계약 해제는 진짜 단골 손님이죠.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제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걸 주로 물어보거든요. 첫째, 최고가 필요한 경우랑 필요 없는 경우 이걸 딱 구분해야 돼요. 원칙은 상대방이 약속을 그냥 좀 늦추는 이행지체 상황에선 바로 해제는 안 되고 언제까지 꼭 하세요 하고 독촉, 즉 최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 잘못으로 아예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나 그냥 안 할래 하고 이행을 거절했다면요. 굳이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땐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둘째, 계약이 해제되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돌리는 겁니다. 이걸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받은 돈이 있다면 원금만 덜렁 주면 안 되고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쳐서 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별도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제 사실을 모르고 이미 부동산 등기를 마친 새로운 매수인 같은 사람은 보호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계약상의 채권만 넘겨받은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계약 해제의 핵심은 최고 여부, 원상회복 시 이자 지급, 그리고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이 3가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 민법 매매계약 기출문제의 핵심만 아주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요. 이 민법 매매계약 파트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오는 포인트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는 계약금의 성격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계약금 계약은요. 돈이 전부 지급되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점이에요.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도금 내기 전, 그러니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판례가 있어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건 아직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둘째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이거는 판매자, 즉 매도인의 잘못이 없어도 발생하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내가 산 집의 소유권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 구매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니까 꼭 알아두셔야 해요. 마지막 셋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이건 아주 쉬워요.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렇게 서로 버티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자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안 주면 구매자는 잔금을 안 줘도 되는 거죠. 근데요, 모든 의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시험에선 바로 이 예외를 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랑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개념만 확실히 잡아두시면 매매계약 문제의 절반은 푸신 겁니다. 임대차 관련 기출문제 핵심 딱 짚어드릴게요. 임대차 계약, 사실 우리 생활이랑 정말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에만 나오면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임차인의 권리랑 의무, 이거 진짜 많이들 틀리시거든요. 자, 첫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해서 집을 안 비워주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유치권은요, 그 건물 자체에 들어간 비용, 예를 들면 수리비나 인테리어 비용처럼 그런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에만 인정돼요. 근데 보증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건물에 쓴 돈이 아니니까 유치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둘째는 임차인의 아주 강력한 권리, 바로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 임차인이 이거 살게요 하고 딱 청구하는 순간 임대인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돼 버려요. 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만들어버리는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의무가 너 주면 나도 줄게 식의 동시이행 관계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요. 그렇다고 임차인이 손해배상 안 해주면 나도 가게 안 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건물 돌려주는 거랑 손해배상 받는 건 원인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시이행이 아닌 거예요. 정리하자면 임대차에서는 유치권은 제한적이지만 매수 청구권은 아주 강력하고 또 모든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는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